사실 최근에 오. 쌤들한테 공유한 영상 중에 그 김정은 교수님이 말하지 않고 말하기라는 책을 냈고 또 강연 들어보고 되게 인사이트를 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너무 합리적인 존재로만 생각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인간의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을 합치면 그게 될까? 사실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사실을 사람을 더 증강시키고, 뭐 심지어는 사람을 대체하고, 뭐 능력을 대체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단순히 기계가 수학 계산을 하는 것 말고도 되게 다양한 직관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에 뭔가 우리가 합리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탐구가 결국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AI 역시 이 인간을 모방해서 만들긴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 인간과 똑같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이거는 정말 궁금한 부분이고, 이게 어디까지 되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인간성이라는 것이 우리 고유의 것인지, 아니면 이게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버리는 건지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그러니까 기계는 절대 인간과 똑같이 될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은 게, 우리가 사실 정확히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기계도 어느 정도 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정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때도 있고, 정말 이거는 인간밖에 모를 거다 생각했던 것도 얘가 맞추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진짜 이게 어떻게 이게 일어나는 거지 하는 궁금한 점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어떻게 보면 가장 독창적이고 특이한 능력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을 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대화 내용이라든지 뭐 실제 흘러가는 맥락,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그게 없는데, 사실 우리는 그걸 느끼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그 환경이라든지 주변을 추론해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추측하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언어학도 예전에는 그 촘스키 같은 수학자들이 이제 언어를 전부 다 수학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구조주의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지금 사실 언어학은 구조주의적으로는 한계가 많아서, 그러니까 언어를 모든 것을 뭐 구조화시켜 가지고 체계화시켜서 시스테매틱하게 분석하는 것은 사실 재미가 없기도 하고, 그게 언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화용론 뭐 이런 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밥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아니면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물었을 때, 이게 형태는 의문문이고 밥을 진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의미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그 안에 함의된 내용이 있고, 굉장히 열린 해석이라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대사에 대해서, 그 살인의 추억에 나왔던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대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진 굉장히 독특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걸 상상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통찰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AI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옛날에는 기계는 상상력이 없다라고 뭐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기계는 이제 무조건 주어진 숫자만 해석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얘랑 대화해보면 제가 오탈자를 내도, 또는 진짜 솔직히 어순도 다 틀리고 제가 생각해도 얘는 못 알아듣지 않을까 싶은 것도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신기했고, 첫 번째는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나지랑, 두 번째는 이게 발전하면 인간처럼 통찰력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트북 LM으로 만든 건데, 뭐 얘가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이 문장처럼 0과 1처럼 전체를 합쳐서 보거든요. 여기 있는 스펠링이 다 엉망인데 이 스펠링을 합쳐서 보면 "This sentence is still readable" 이라는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도 보이세요? 보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영어라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얘가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통찰해 볼 수 있는 능력. 게스탈트라는 심리학에서 아시다시피 교육학에서 막 나오는 내용이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 특성에서 요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과 AI를 이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교육적 함의로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단순히 이제 이해한다는 게 안다가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 단어에서 어떤 단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단어의 해석만 배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단어가 가진 긍정적 뉘앙스, 부정적 뉘앙스, 어떤 상황에서 그 단어가 튀어나오는지, 이게 욕인지 아닌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어를 어느 정도 외국어가 트이고 나면 그냥 글이나 말을 들으면 느낌적으로 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어느 순간 사실 언어의 세계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굳이 이걸 배우거나 가르쳐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가르침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을 봐야 되거나 뭔가 이제 자극이 더 필요하거나, 예를 들면 제가 뭐 스페인어를 뭐 열라 뭐 이런 정도로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정도에 만족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뭐 과외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또는 시험을 몇 점 이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인간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적인 통찰, 이해 이런 능력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이제 교과라서 그런지 외국어를 아이들이 이것도 다 모를 거라고 접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걸 다 하나씩 뜯어서 설명해 줘야 이해할 것 같고, 애들이 맨날 주어 동사만 찾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접하는 것도 많아졌고 쭉 읽으면 소위 말해 수능식으로 해석을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아는 거예요. 저는 그 일종의 그것도 게시탈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좀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저희는 그냥 해석하고 문제 맞추고 끝나거든요. 근데 어떤 글이든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전제라든지 배경 지식이 있어요. 또는 함의하는 바가 있겠죠. 어떤 글이든지. 그러면 이게 약간 어떤 글은 현대 문명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고, 좀 여전히 서구 중심주의를 좀 함의하는 글들도 있고, 사실 교재로 가져오기도 하고 뭐 수능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글들이 나오긴 하는데 완전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글을 가져오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보면 조금씩 전제가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글이란 게 사실 뭐 진공에서 만들어지진 않으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는 그 글의 저변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문제만 딱 풀고 가고, 뭐 저도 사실 그거를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주장이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은 지금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이걸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주기보다는 어떤 외국어를 또는 그냥 글 자체가 가진 그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가 사실 느낄 수 있는 관점이나 또 차원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면서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대조해서 AI는 과연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일까? 저는 아는 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AI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알고리즘으로 가다가 얘가 복잡성이 충분해지면 그 안에서 좀 통찰력처럼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진정한 의미의 통찰력이라기보다는 그 회사나 이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다가 알고리즘을 쌓아가지고 어, 하, 인간처럼 하는 것처럼 계속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게 로컬 모델 같은 거를 써보면 이런 통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순하고 직관적이고 오탈자나면 오탈자도 못 알아듣고 막 이러는데, 상용으로 쓰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되는 AI를 써보면 얘들이 막 오탈자나 뭐 내가 이상하게 말해도 얘가 그냥 눈치껏 알아듣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길래, 아 이거 아마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들이 사람들이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알고리즘적으로 넣은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배운 건 이거잖아요. 그 LLM의 원리. 뭐 요즘에 수능 특강 영어 교재에도 지금 LLM이 나와서 애들한테 이거를 영어 가르치면서 사실 영어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한 것 같은데,
사실은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시작은 일단 확률이고 이게 확률 기반으로 언어가 이해되 이 컴퓨터가 이 자연어를 이해하고 또 자연어를 생성하는 이런 과정인 건데 지금은 AI가 순위 확률적으로만 말한다기보다 점점 더 뭔가 인간만이 할 것 같은 표현이나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전문가들도 의아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걸 개발한 사람들도 자기들은 말만 잘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얘가 인간 같은 통찰력을 가진다.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것이 과연 인공지능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원적으로 분류를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겹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와 인간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완전히 겹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진다면은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거지 이게 뭐 부분 집합이 된다거나 이게 완전히 동집합이 되진 않고 이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 따지자면 이 교집합인 부분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랑 겹치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교육 과정이나 교육에서 언급되기 어려운 게 게슈탈트나 이런 이론들이 정말 뛰어난 통찰력이자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되게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양의 무슨 도교나 장자 사상처럼 우리가 뭔지는 느낌적으로는 아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처럼 정량적인 평가가 중요한 나라에서는 이런 얘기했다가는 돌을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싶지만 AI가 정말 이렇게 심화되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지금 아이들 중에 AI를 안 쓴다는 아이는 마치 자기는 스마트폰 한 번도 안 만져봤다와 거의 비슷해지고 있고 세대가 내려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는 선생님 얘기하는 거를 그냥 AI한테 다 쳐보고 선생님 뭐 잘못 설명하셨는데요. 선생님 AI가 아니라는데요. 이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거든요. 교사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쳐주고 평가하는 것에서만 만약에 교육이 수행된다고 하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AI랑 경쟁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AI가 가지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집합이라고 하나요? 그 교집합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교육의 관점을 정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서양이든 동양이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네 마그리트 예전에 되게 감명 깊게 본 적이 있는데 이 그림이 사실은 되게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대요. 파이프가 아니다. 파이프를 그려놓고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이제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 의미가 담긴 것을 나중에 깨닫거나 설명을 읽고 깨닫고 아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언어나 소위 말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식을 알면 그걸로 평가하고 끝 이게 아니라 사실은 보여주는 것듯이 우리가 직접 그걸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니까 러닝 바이 두잉 뭐 존 듀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 교육도 단어 알고 문법 알고 이게 아니라 실제 소통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계속 주어 주고 거기에 자기가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경험주의적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AI가 그냥 막 만들어 준 거라 뒷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보면은 이 의미 통합으로 AI도 예측 및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인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 더 전체를 보는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암기 정보 저장 또는 단순 계산 패턴 인식 우리가 상위 목표를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의미를 구성하고 관점 비교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재구성하고 창의적 통합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교육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큰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도 AI도. 근데 AI가 인간하고 똑같아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엇보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한계가 열어 그 자신의 존재의 유한함에 대한 그 뭐랄까 그 유한함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오는 여러 심리 기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이 다른 점은 인간은 욕망하고 인간은 의도를 가진다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